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에서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부정선거 방지운동과 관련해 대단히 중요하고 반가운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구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1일 중앙선관위는 2020년 4.15 총선에서 드러났던 한국식 사전투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 대신 당일 투표를 할 것을 독려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 및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은 잇따라 황교안, 민경욱 두 사람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 또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선관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이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 법원에다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재정신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법원의 재정신청에서도 경찰과 검찰 때의 무혐의 처분과 마찬가지로 황교안, 민경욱 두 사람의 완성, 중앙선관위의 완패입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린 황교안, 민경욱 두 정치인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이 경찰, 검찰, 법원을 통해서 모두 입증됐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제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이 얼토당토않게 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현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부방대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현 국토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대표에 대한 고발 및 고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럼 우선 이 사건이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구 대선 불과 8일 전인 2022년 3월 1일 중앙선관위는 황교안, 민경욱 두 사람을 고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2022년 6월 27일 황교안 전 당대표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맞받아친 것이죠. 이어서 2022년 작년 8월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선관위가 고발한 황교안, 민경욱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 서울 남부지검은 2022년 9월 6일 경찰 판단과 동일하게 황교안, 민경욱 두 사람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승복을 하지 않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 바로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중앙선관위가 노태학 선관위원장 명의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선관위가 무리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걱정을 했던 부분은 현재 한국은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똑똑히 아시다시피 바로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앙선관위원장은 당시 대법관이었던 권순일이었습니다. 권순일이 그동안 어떤 짓을 했는지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이어서 권순일에 이어 중앙선관위원장을 했던 자가 현직 대법관인 노정희입니다. 노정희가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모두 아실 것입니다. 노정희가 문제가 생기면서 도중에 퇴임을 하자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역시 현직 대법관인 노태학 대법관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노태학 선관위원장 명의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서 법원에다가 재정신청을 내고 그 재정신청을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루게 되면서 과연
대법관이 맡고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이름으로 들어온 재정신청에 대해서 대법관 혹은 대법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인가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법원도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재정신청을 낸 주체가 중앙선관위원회 중앙선관위원장 현직 대법관 노태학이라는 점에서 과연 서울고법이 얼마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결정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초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서울고법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원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마 이번 사건은 도저히 중앙선관위의 편을 들어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4월 4일자로 선관위가 냈던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오늘 4월 7일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 제30형사부의 판사는 3명입니다. 이 3명의 판사 이름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재판장은 강민구 판사, 그리고 배석 판사는 최현종 판사, 강효원 판사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중앙선관위의 일격을 날린 서울고법 제30형사부의 3명의 판사 이름을 소개해드립니다. 강민구, 최현종, 강효원 판사입니다. 서울고법 제30형사부의 결정문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재정신청에 대한 사건 번호입니다. 신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피의자는 황교안, 민경욱, 피의자의 변호인은 권호용 변호사와 박주현 변호사. 이 변호인들의 이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박주현 변호사는 2명의 피의자, 그러니까 황교안, 민경욱 2명의 피의자 모두를 위한 변호인이고, 이에 더해서 권호용 변호사는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변호인, 이렇게 해서 2명의 변호인입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9월 6일자 결정에 대한 선관위의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 서울고등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주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몇 자입니까? 12자지만 이 12자의 의미는 대단히 크고 무게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의 이유 부분을 결정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기소 처분의 경위.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계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및 고소하였고, 그러니까 2022년 3월 1일에 고발을 했고, 이어서 3월 18일에 수사자료 통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청인은 중앙선관위, 피의자들은 황교안, 민경욱 2사람입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각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 판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 기록을 살펴보면 피의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한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 중 피의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은 이유 없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관위가 황교안, 민경욱 2사람을 고발하면서 2가지 혐의,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계공무 집행방해 혐의, 이 2 혐의를 적용해서 고발 및 고소를 했는데, 먼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경찰에 이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게 정당하고, 중앙선관위가 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 따라서 거꾸로 말하면 중앙선관위가 황교안, 민경욱 2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및 고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은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위계공무 집행방해 혐의 부분.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 또는 형법 제123조부터 126조까지의 죄를 고발한 사람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 즉 중앙선관위는 피의자 즉 황교안 민경욱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지 않았고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정신청 중 피의자들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부분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배한 것이고 피의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재정신청을 하려면 거쳐야 될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해버렸다.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논란의 대상도 안 된다. 지금 이러면서 선관위를 면박을 준 것입니다. 이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더라도 당부라 하면 정당한 것과 부당한 걸 말합니다. 피의자들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 중 피의자들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부분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다. 그러니까 완벽한 지금 중앙선관위의 패배입니다. 명색이 국민의 엄청난 세금을 들어가면서 유지되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현재 이 개인 2명을 상대로 이렇게 법적으로 고발 고소하면서도 제대로 법률 검토도 거치지 못했다는 식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따라서 애당초 고발 및 고소가 무리한 고발 및 고소, 즉 황교안 전 대표나 민경욱 전 의원의 사회적 주장을 막겠다는 뜻이 강하게 포함된 정치적인 고발 및 고소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고법 제30형사부는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결국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73조 제2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년 4월 4일 재판장 판사 강민구, 판사 최현종, 판사 강효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가 중앙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밝힌 기각 결정문 전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용기 있는 판사, 이 의로운 판사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강민구, 최현종, 강효원 판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해서 법정투쟁 끝에 이긴 사람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대표 겸 현 부방대 대표, 또 민경욱 전 국회의원 겸 현 국투본 상임대표입니다. 또 이 황교안, 민경욱 두 사람을 위하여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을 맡아서 활약을 한 변호사는 권오용,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서울고법의 이번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난 뒤 우선 변호인인 박주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전투표 방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경찰 수사 불송치 결정, 검찰 수사 불기소 처분,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기각함, 변호인은 권오용 변호사님과 박주현 변호사,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에 대해 선관위는 부당한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의미다. 사전투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증거를 살펴보면 명백히 알 수밖에 없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10마일이라면 아직 몇 걸음 뗀 정도다. 그래도 걸어가다 보면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금방 도착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박주현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또 민경욱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법정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줄기차게 사전선거는 부정이 개입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가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저를 조사해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가 검찰에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살펴봤고 혐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대해 항고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살펴봐달라. 사전선거에 문제가 없는데 민경욱이 문제가 있다고 허튼 소리를 했다. 오늘 그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유 없다며 중앙선관위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의의 승리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 그 누구라도 목청 높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선거 잘못됐다. 사전선거 철폐하라. 중앙선관위는 사과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렇게 민경욱 전 의원은 밝혔습니다. 한편 선관위가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을 고발 및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에서의 무혐의 처분, 또 법원에서 중앙선관위의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나옴에 따라 이제 부메랑처럼 선관위로 화살이 날아가게 됐습니다. 특히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에 대해서 황교안 전 대표가 무고죄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황교안, 민경욱 두 사람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 및 고소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그 고발 및 고소를 한 것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아마 지난 경찰 및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선관위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실질적인 이유도 황교안 전 대표가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무고죄로 고소를 해놓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바로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무고죄 부분과 관련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부분 때문에 선관위로서는 도저히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재정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정신청까지 기각 결정이 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더 이상 주장할 어떤 근거도 없어졌습니다. 과연 앞으로 중앙선관위에 대한 수사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